타이페이시 서쪽 타오유안시의 한 스포츠 센터. 배드민턴을 치던 사람들이 뒤로 주춤주춤 물러나는가 싶더니 5층 천장이 무너져 내리자 급히 대피합니다. 건물이 폭탄을 맞은 것처럼 무너져 내리고 도로는 군데군데 갈라지고 솟아올랐습니다. 지난 2022년 9월 17일과 18일 이틀 연속 규모 6.4와 6.8의 지진이 강타한 타이완의 모습입니다. 본진이 발생하기 전 73차례의 전진이 있었고 이후에도 규모 5.0 안팎의 여진이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같은 날 타이완과 인접한 일본에서도 연이어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오키나와 서쪽 178km 해역에서 규모 6.1의 지진에 이어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해 한때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 쓰나미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타이완 강진 하루 뒤, 이번에는 태평양 너머 멕시코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전선이 흔들리고 거리에는 흔들림에 놀라 건물에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No, lo sentimos. Estábamos en la oficina y lo sentimos el movimiento y ya cuando íbamos saliendo empezamos a escuchar la alarma y ya bajamos debidamente. 멕시코 서부 미초아칸주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7.6. 강진에 따른 흔들림은 인접한 콜리마주뿐만 아니라 수도 멕시코시티, 베라크루즈 등 중서부 전역에서 감지됐습니다. 2022년 일어난 전 세계 지진 가운데 두 번째로 강한 지진이었는데요. 연이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강진.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이완, 일본, 멕시코 등지는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인데요. 이 태평양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태평양판과 나즈가판이 서로 충돌하는 지역에 해당합니다. 판과 판이 충돌하는 이 지역에서는 크고 작은 지진들이 빈발하게 되고 이 태평양 연안 지역이 전 세계에서 지진이 가장 빈발하는 지역에 해당되고 이 지역을 환태평양 지진대 혹은 브레골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태평양 북서부는 악명 높은 불의 고리 지역입니다. 불의 고리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화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즉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화산대 불의 고리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잇따르는 태평양의 용광로입니다. 불의 고리는 전 세계 활화산의 70% 이상이 집중해 있는 지구상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칠레 남부에 위치한 칼부코 화산이 40여 년 만에 다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산 연기로 대규모 구름층이 형성되면서 칼부코산 주변 마을들은 온통 화산재로 뒤덮였고 피해는 주변국으로도 확산됐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미국 하와이주의 빅 아일랜드에 킬라우에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붉은 빛의 용암이 산 위쪽에서 아래 분화구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진 1시간 뒤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7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22년 1월 15일에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에서 대규모 화산이 분출했는데요. 해저에서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재는 약 20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불의 고리를 따라 위치해 있는 화산은 무려 450여 개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바로 이곳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데요. 불의 고리에서 이렇게 활발한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상에는 평균 두께 약 100km의 암석권인 7개의 거대한 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태평양 지역의 지각판은 세계의 다른 판 지역보다 가장 길고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 지각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동하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지각판이 구부러지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결국 지각판이 끊어지면서 미끄러지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이때 발생한 에너지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등의 지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 악명 높았던 지진의 대부분이 이곳 브레고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2004년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인근 국가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이 지진으로 무려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된 동일본 대지진은 특히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무엇보다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방사능이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도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10년 만에 규모 7.0이 넘는 역대급 강진이 발생해 최소 2,100여 명 이상이 숨졌고 주택 12만 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쌓인 에너지가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아직 인류의 기술로는 지각판 안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이런 재난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브레고리 지진대에서 연이어 지진이 일어나고 있던 2022년 9월 19일 울산 동구 동쪽 144km 해역에서 4.6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29일 충북 괴산군 북동쪽 11km 지역에서 규모 3.5 지진에 이어 곧바로 4.1 규모 지진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한반도 내륙에서 2022년 발생한 지진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인데요. 이번 지진으로 지붕 기와장이 떨어지고 낙석이 떨어지는 등 여러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 연이어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지진. 환태평양 조산대, 브레고리 지진대에서 떨어져 있는 한반도는 과연 지진으로부터 안전할까요? 한반도는 판의 경계부라고 할 수 있는 태평양 연안으로부터는 한 1200km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는 판 내부 환경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비교적 안전한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본 대지진의 예를 봤을 때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서 한반도는 일본 열도 방향으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한 5cm, 서해안 지역에서는 한 2cm 끌려가면서 한반도가 전체적으로 3cm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한반도 내에서는 지진 발생 빈도가 크게 증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일례로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경주 지진, 포항 지진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내에 지진 발생 빈도뿐만 아니라 중규모급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지진들이 빈번하게 관측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2016년 9월 12일 규모 5.1과 규모 5.8의 지진이 연이어 경주에서 발생했습니다.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였고 여진만 640회에 달했는데요. 경주 지진으로 23명이 다치고 110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본진에 이어 발생한 계속된 여진으로 그야말로 한반도는 지진의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1년이 조금 지난 2017년 11월 15일 이번엔 포항시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경주 지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지진으로 9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피해액만 672억 원에 달해 역대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한 지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주, 포항 지진을 경험하면서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님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 나라가 계기 관측이 시작된 1978년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진 횟수는 규모 2.0 이상의 지진을 대상으로 총 2088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1978년부터 현재까지 규모별 평균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규모 2점대의 지진은 평균 37회, 규모 3점대의 지진은 평균 8회, 규모 4점대의 지진은 평균 1회, 규모 5점대 이상의 지진은 평균 0.2회로 현재까지 10회 발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한반도 지진의 원인을 활성 단층에서 찾고 있습니다. 외부에서 힘을 받은 지각의 응력이 쌓여 두 개의 조각으로 끊어진 지질 구조를 단층이라고 합니다. 단층대에선 반복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데 학계에서는 지금으로부터 약 260만 년 이내에 활동했던 단층을 활성 가능한 단층으로 보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활성 단층은 약 450여 개가 넘습니다. 대표적인 단층이 추가령 단층, 옥천 단층, 양산 단층이 있는데요. 그중 한반도 남동부에서 가장 뚜렷한 단층인 양산 단층은 김해에서부터 양산, 언양, 경주, 신광, 영덕으로 이어지는 약 200km 길이를 가진 단층입니다. 우리나라의 활성 단층은 1980년대 말부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주로 원자력 발전소의 지질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조사였는데요. 활성 단층을 조사하면 지진 예측 범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지진, 지진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골든타임, 그 최선책은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한 것은 1978년에 발생한 규모 5.0의 홍성 지진 이후 아날로그 지진 관측망을 구축하면서부터입니다. 이곳 기상청 지진화산감시센터는 지진, 지진해일, 화산의 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이를 분석한 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예측이 불가능한 지진은 발생 시 무엇보다 조기 경보가 중요한데요. 때문에 지진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지진 대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핵심 기술인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을 개발, 201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진 자연 현상은 현재의 과학기술로서 언제 발생할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지진, 지진해일, 화산 활동을 감시하기 위한 각종 관측망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관측하여 지진, 지진해일, 화산 발생 시 관측 결과를 관계기관과 대국민에게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진 조기 경보는 지진파 중 큰 피해를 유발하는 S파에 비해 약 1.7배 빠르게 전파되는 P파의 특성을 이용한 것인데요. 먼저 도착하는 P파를 분석하여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S파가 도달하기 전에 지진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경보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 조기 경보가 중요한 이유는 이를 통해 큰 피해를 주는 S파가 도달하기 전 5초 정도의 시간적인 여유만 있어도 머리를 보호하거나 책상 아래로 대피하는 행동이 가능해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29개 화산 활동에 대한 감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천리안 등 위성 자료를 활용하여 한반도와 주변국의 화산 활동을 감시하고 화산 분화 시 화산 정보, 화산재 특보를 발령하게 됩니다. 1903년 마지막 분화가 있었던 백두산은 지난 2002년에 백두산 천지 하부에서 한 달에 250여 차례의 지진이 감지되어 다시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특히 연구자들은 백두산 폭발이 한반도에 끼칠 위협으로 화산재의 위협, 백두산 천지의 물로 인한 피해를 가장 주요한 영향으로 꼽습니다. 이외에도 백두산 폭발은 한반도 전체를 넘어 전 세계에 막대한 피해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화산이나 지진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가적 차원의 방제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합니다.
국민들께서는 상황 발생 시 곧바로 정보를 확인하고 올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소 지진의 화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행동 요령을 익혀두어야 할 것입니다. 화산 폭발 시에는 많은 피해가 화산재에 의해 일어나는데요. 화산재 낙하 전에는 문틈이나 환기구, 창문 등을 막고 배수관, 빗물 수집 시설과 탱크를 분리합니다. 화산재 낙하 중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만약 실외에 있을 경우에는 코와 입을 막고 자동차나 건물 등으로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화산재 낙하 후에는 고글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실내 외 및 자동차를 신속하게 청소하고 수거한 화산재는 비닐봉지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버립니다. 지진 재난 문자를 받거나 진동을 느꼈다면 책이나 방석으로 머리를 감싸고 책상 밑으로 안전하게 피한 후 진동이 멈출 때까지 기다립니다. 진동이 멈춘 후 화재에 대비해 가스와 전기불은 차단하고 문을 열어 언제든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합니다. 흔들림이 완전히 멈추면 출구를 통해 밖으로 이동하는데 이때 엘리베이터는 타지 말고 반드시 비상계단을 이용해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최대한 건물과 담장에서 멀리 떨어져 이동하고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예측하지 못한 재난 앞에 우리는 때론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대처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생명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생물 중에 75% 이상이 한꺼번에 사라지는 대멸종은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여러 차례 일어났습니다. 약 35억 년 전 지구의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한 이후 수많은 종들이 발생하고 또 이들 가운데 99%의 생명체들이 사라졌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죠. 하지만 언제 또다시 지구를 위협할지도 모릅니다. 그 확률은 극히 낮다 할지라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재난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한 인류의 첫 도전은 이미 시작됐고 그 도전은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지금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요?